경윤왕의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우승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우승급 아쉽게 고전하면서 결승 가지 못한 선수들이 꽤 많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맞대결 경주도 꽤 있습니다. 불안한 강조도 있어요. 특히 임진석 선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 기량만 발휘해 나간다면은 무난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경주는 좀 눈에 띄게 많이 들어온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승급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승급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박윤아가 강제 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도력 발휘해 나간다면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윤아도 활용해 나갈 만한 선수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 점 때문에 긴 거리 나서게 된다면 최근형의 직선 추비 만만치가 않죠. 박윤아를 상대로 최근형의 직선 차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넘어서게 된다면 연대 세력인 김명래까지도 불러들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박윤아도 욕심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최근형 견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딱히 최근형의 몸싸움을 견제할 만한 선수가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박윤아보다는 좀 최근형의 직선 추입발을 좀 먼저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승급 7경주입니다. 전준영이 객관적 기량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데 이번 편성도 전준영이 파업 선수들과 연합 펼쳐 나간다면 분명 유리한 상황인 것 같은데, 전준영과 호흡 맞춰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라고 한다면 송정원이라든지 최현재가 있을 것 같은데, 송정원의 기세가 원체 좋죠. 더군다나 두 선수가 또 대구 쪽에서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떨궈낸다 하더라도 송정원이 알아서 왼선에서 날라오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타협점만 찾아 나간다면야 아무래도 전준영과 송정원의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고, 맞대결이라고 한다면 성정우가 전준영의 뒤 막혀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승급 8경주입니다. 하동석하고 박상훈 힘대결 펼쳐 나갈 수 있는 두 선수가 만났습니다. 득점은 하동석이 좀 더 나았긴 합니다만 도찐 개찐인 것 같아요. 하동석 연이틀 아쉬움을 남겼었고, 박상훈은 또 아쉬웠습니다만 나름 선전 펼쳐 나갔었다는 점에서 전 경주 관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박상훈이 하동석보다는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타협점을 찾아 나갈 것 같은데, 힘과 힘대결 펼쳐 나가게 된다면 한 명이 차례로 밀려날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이주연이라든지 구동원의 홈미권 마크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승급 9경주입니다. 김성현이 객관적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저희는 추임이 나왔어야 되는데 마크에 만족하다 보니까 결승은 못 갔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강축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편성인 것 같습니다. 최창원으로 활약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간다면 두 선수의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에 차 최용진이 몸이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발주대 있죠. 살려 나갈 수 있고, 지종을 낼 때도 김성현하고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에서 마크는 최용진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승급 10경주입니다. 천호성 전일 답답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차도 나오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승 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천호성, 그만큼은 아무래도 강축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연 동갑내기 친구 김범준과 호흡을 맞춰 나갈 것이냐, 아니면 파업 선수들과 연합 펼쳐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천호성이 그렇다고 독자 승부 펼쳐 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딱히 앞선에서 때려줄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김범준이 때려만 준다면요,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김범준을 타겟으로 한 작전이 아무래도 기본적인 전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 우승급 11경주입니다. 임진섭도 마찬가지죠. 전일 차가 나왔어요. 그런데 역전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효은은 결승 가고 임진섭은 결승 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기아를 하나 내렸죠. 그 점 때문에 금일만큼 좀 편안하게 경주 풀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용현이 좀 타겟이 될 것 같습니다. 조용현이 타점 잡고 힘을 쓰고 임진섭이 몰고 가서 넘어서면 성정원까지 불러들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임진섭이 다치 임대승을 타겟으로 하게 된다면 조용현이 저치기로 넘어설 수도 있어요.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용현 머리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승급 결승 12경주입니다. 이번 편에서 파업 선수들과 비파업의 맞대결인데, 4명은 비파업, 파업 3명은 파업 선수들인데, 파업 선수들은 짧은 선수들이죠. 김준일, 김주동, 안효은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파업 선수들이 신동현, 방극산,
김우영, 노영균이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노영균을 활용해 나갈 수 있는 김우영이 얼마 전에 방극산 상대를 한번 넘어섰어요. 한데 방극산도 시속감이 상당히 좋고 신동현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김우영하고 방극산을 좀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우스컵 분위기 한번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한 경주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박윤아가 주도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윤아 연대라고 한다면 이상경이 있고 이창용이 있고 김호준이 있어요. 하지만 연대 세력이라고 하기에는 또 박윤아가 활용해 나가기엔 상당히 좀 갑갑하죠. 마크 후미에다 두고 경주를 펼쳐 나간다 하더라도 최근형의 몸싸움이라면 박윤아 후미 얼마든지 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래저래 박윤아가 최근형을 놓고 타협을 해야 될지 아니면 견제를 해야 될지 박윤아 고민이 좀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윤아 입장에서도 뭐 손해볼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득점은 최근형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물론 파업과 비파업, 박윤아도 파업 선수들과 호흡을 맞춰 나가고 싶긴 하겠습니다만 최근형의 기세가 원체 좋기 때문에 빼앗는다면 박윤아 상대로 최근형 직선차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뭐 박윤아도 때리면 시속감이 어중간하기 때문에 충분히 최근형 직선 추입발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번하고 7번의 전략적인 타협인 것 같아요.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실내 챙겨 나갈 수 있는 전법적인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두 선수, 7번이 때려주고 2번이 몰가서 추변하는 2번과 7번의 전략적인 협공인 것 같습니다. 2번과 7번 쪽에 우선 하시되, 박윤아를 상대로 2번이 크게 넘어서게 된다면 2번의 차 김명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후미권 막혀 나간다면 쫓아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2번과 6번 정도는 2번하고 6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7하고 26입니다. 27하고 26경 중에 두 차권 중에서는 2번과 7번의 전략적인 타협이 이번 편성 먼저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뭐 최근형 여기서 파업 선수들이라고 비파업 선수들이라고 한다면 최근형이 있고 여민호가 있죠. 또 김명래가 있죠. 확실하게 당겨줄 만한 선수가 없고 하나같이 승부거래가 상당히 짧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박윤아가 오히려 비파업 선수들 앞에다 두고 후미권에서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간다면 후미는 이창용이 물고 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쫓아만 가게 된다면 7번과 3번의 파업 완승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7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하고 3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김호준도 발주대 위치가 좋기 때문에 마크 1번에 7번의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파업 선수들의 완승도 충분히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하고 3번이죠. 7번하고 1번입니다. 파업 선수들의 협공연 동반 입상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전 최근형이 충분히 빼앗고 직선에서 차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2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쪽 먼저 가져가보자는 점, 2번하고 6번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82년생 동갑내기 친구들의 협공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주입니다. 전준영이 전일 2차권에 만족하다 보니까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속감이 많이 살아났기 때문에 전준영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과연 전준영이 파업 선수들입니다. 성정우, 이미환, 노성현, 최원재와 호흡 맞춰 나가면서 이유진과 송정훈을 견제 나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전준영의 뒷자리에 성정우가 막혀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전준영이 후다닥이 좋기 때문에, 순발력이 좋기 때문에 성정우가 마크를 놓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최원재도 마크 놓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반면 송종은 어려운 편성에서도 꾸역꾸역 3차권 착순권 진입하고 있는 송종훈이라는 점에서 전준영과 송종훈의 전략적인 타협 한번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구팀에서 함께 훈련했습니다. 훈련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대구와 수성으로 좀 나눠지면서 파업과 비파업으로 갈라지긴 했습니다만 함께 훈련했었던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전준영하고 송종훈이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전준영의 뒷자리에 송정훈이 쫓아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전법적인 타협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6번하고 7번, 뭐 송정훈만큼 경주운영 뛰어난 선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6번하고 7번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 쪽에 6번하고 7번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성정우가 발주대의 위치가 좋아요. 성정우가 좋은 자리 잡아놓는다면 6번 입장에서는 6번하고 2번의 전법적인 궁합이 상당히 좋죠. 성정우 마크 놓치는 경주도 있긴 합니다만 마크 됐을 때, 물었을 때는 쫓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몸싸움도 가능하기 때문에 6번과 2번
2번의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 함께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하고 7번 과거 대구팀 선수들의 전략적인 타협이죠. 6번과 7번 쪽에 우선 하시되 6번과 2번 동반 입상, 6번과 2번 동반 입상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전준영의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뭐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송정훈의 기세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준영이 머뭇거리다가 오히려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만큼 1회 공지에 강한 송정훈이 냅다 젖힌다면 비법인 이유진이 후미권 막혀나가면서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준영의 뒷자리를 최현재가 물고 가게 된다면 성정우가 7번의 뒤를 물고 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전준영의 뒷자리를 성종하고 최현재가 마크 다툼 펼쳐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7일하고 7-2죠. 전준영이 고전하게 된다면 7일하고 7-2는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6번과 7번 쪽에 우선하시되 6번하고 2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 6번, 7번, 2번 우선하고 싶어요. 6번, 7번, 2번, 3번 경주권 쪽에 우선하시되 비파업 안식으로 마무리게 된다면 6번, 2번, 5번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종훈의 뒷자리에 이유진이 물고 가게 된다면 6번, 7번, 1번 정도는 좀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8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박상훈하고 하동성의 경합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하동성이 박상훈보다는 점수가 조금 높습니다. 한 8.0.08 정도 높은데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연이틀 아쉬움을 남겼었던 하동성, 반면 박상훈 나름대로 선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일은 직선에서 차가 나오면서 추입 나서면서 2차권까지 진입하긴 했습니다만 아쉬움을 남겼었던 박상훈, 두 선수가 맞대결 펼쳐 나갈 수도 있고 뭐 타협점을 찾아 나가는 작전도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맞대결보다는 타협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박상훈이 머리냐 하동성이 머리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전반적인 편성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박상훈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두 선수가 싸우지 않고 타협점 찾아 나간다면 1번과 7번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 거꾸로 탈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탈 수 있기 때문에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1번하고 7번입니다. 1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쪽에 1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쪽 2번 편성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상훈의 뒷자리는 아무래도 3번 이주연이 막혀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이주연하고 박상훈하고 이주연은 또 전라권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 점 때문에 1번과 3번의 전략적인 타협이에요. 1번하고 3번, 1번과 3번의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1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쪽에 1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 하시되 1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1번하고 3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반대로 박상훈하고 하동성이 정면 대결로 경주를 풀어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서로 힘 대결 펼쳐 나가게 된다면 박상훈이 무너지든 하동성이 무너지든 한 명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상훈이 무너지게 된다면 팝, 비팝을 떠나서 구동훈이 후미권 막혀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과거 창원 A팀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선수들, 뭐 지금은 팝과 비팝으로 나눠지긴 했습니다만 구동훈의 좋은 자리만 잡아놓는다면 7번의 뒷자리를 구동훈이 막혀나가면서 쫓아 들어가는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 7번과 2번 동반 입상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7번과 2번 동반 입상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래저래 뭐 이주연은 후미 공략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7번과 3번 정도는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7하고 13입니다. 7위하고 73 맞대결 시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박상훈의 선정 가능성 쪽에 좀 더 우선해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9경주입니다. 이번 편에서 김성현 전일 추입이 나왔어야 되는데 추입 나오지 못하면서 2차권에 만족하다 보니까 결승 못 갔습니다. 하지만 객관적 기량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김성현 쉽게 경주 풀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성현 입장에서는 이번 최창훈의 선행 적극 활약에 나갈 것 같습니다. 최창훈도 계속해서 좀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타점 잡고 힘을 쓸 때는 저치기 타임이 잡아 나갔을 때는 시속감이 괜찮습니다. 그 점 때문에 최창훈이 때려주고 전형적인 마크 추입형 김성현이 몰고 가게 된다면 최창훈의 시속감 여부에 따라서
김성현의 작전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크게 넘어서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몰고 와서 짧게 투입해 나가는 작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현은 뭐 계속해서 최창훈을 만나야 되는데 최창훈의 활용 가치가 상당히 높죠. 힘을 쓰는 선행 선수이기 때문에 김성현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넘어서기보다는 지켜주면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을 기본에 둘 것 같아요. 6번하고 2번입니다. 6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연이틀 컨디션 괜찮았었던 최용진 6번의 뒷자리를 물고 쫓아가는 작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창훈이 때리긴 할 것 같습니다만 시속 자체가 어중간합니다. 버텨내지 못한다면 김성현 입장에서는 넘어설 수밖에 없어요. 최용진이 들이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넘어서는 6번과 1번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때리고 취입 나설 수 있기 때문에 2번을 활용해 나갈 수 있는 6번 취입 빠른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넘어서면 6번과 1번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6번과 2번 쪽에 2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2번 편성 2번 가능성 솔직히 크지는 않습니다. 김성현이 인정받고 편안하게 경주를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2번 가능성은 크지 않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칫 2번이 때렸는데 김성현이 지켜주지 않고 좀 넘어서려고 하게 된다면 최창훈 또 이대호경제 상당히 강해요. 맞대결로 경주가 흘러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현이 빠지게 된다면 최창훈 머리 정도는 나올 수 있죠. 최창훈이 머리 치게 된다면 김종재가 쫓아 들어가고 최창훈이 머리 치면은 최영준이 쫓아 들어가는 작전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패서 김성현을 중심으로 최창훈이라든지 최영진 고만고만한 저배당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과감한 전략 세워본다면 2, 3위나 2, 1경주권 정도는 김성현 빠졌을 때 노려볼 수 있는 차권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6위하고 6일 안에서 6번과 2번 동반 입상이 아무래도 먼저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급 10경주입니다. 전일 천호성 박상은 만족하다 보니까 결승 꿈도 못 갔어요. 자칫 태만 실격까지 떨어질 뻔했었던 천호성 간신히 태만 면하고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전반적인 컨디션이나 몸 상태는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금일만큼은 정신 차리고 집중력 발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천호성의 연대라고 한다면 김경갑, 임범서, 김용태, 여동환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같이 어중간한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천호성이 이들과 호흡 맞춰 나가기는 좀 쉽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천호성 입장에서는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김범준을 좀 의식한 견전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파업과 비파업으로 양분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김범준이 왔을 때 천호성은 자리 양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왜냐하면 김범준은 때릴 수 있는 희속감이 좋은 선수예요. 그 점 때문에 7번이 때려주고 천호성이 물가서 살짝 잡아 나가는 작전 가능하죠. 천호성도 우승 욕심이 있습니다. 파업 선수들과 호흡 맞춰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굳이 무리해서까지 파업 선수들을 챙겨 나가면서 협권 펼쳐 나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본인만 머리 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7번이 때려주고 5번이 몰가서 살짝 좁혀 나간다면 5번과 7번 동반 입상으로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동갑내기 친구죠. 87년 동갑내기 친구 완승으로 깔끔한 마무리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7번인 것 같아요. 5번하고 7번 쪽에 5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김범준 상대로 5번이 넘어서게 된다면 훈미권에서 김용태가 있고 김경갑 있고 여동환이 있을 것 같은데, 발주되게 차는 김경갑 컨디션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5번하고 1번 정도는 또 부산하고 김해죠. 인근 지역에서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협공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5번과 1번 노릴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이번 편에서 천호성이 굳이 비파업 선수인 김범준과 호흡 맞춰 나갈 이유는 없죠. 김경갑, 김용태, 여동환과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하게 된다면 전일 같은 경주 똑같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김범준이 때리고 송승현이 맞게 나간다면 천호성 넘어서다 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송승현도 직전 광명 경주 때 재미 많이 봤어요. 그 점 때문에 7번과 3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7번과 3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김용태가 끌어내서 받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 협공에 의한 전략적인 연합이죠. 7번하고 4번입니다. 7번하고 3번, 7번하고 4번 정도는 천호성 빠지면 천일 같은 경주 또 하지 말라는 법 없어요. 그 점 때문에 7, 3하고 7, 4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정신 차릴 천호성입니다. 5번하고 7번인 것 같아요. 타협이죠. 5번하고 1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수급 11경주입니다. 임진섭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스러운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빠른 시속도 아니었었는데 차는 나왔어요. 근데 안효은에게 취입을 당하면서 결승 가야 될 상황에서 결승 가지 못했었던 임진섭,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임진섭이 기아를 한 코 내렸습니다. 9-3을 쓰다가 9-2로 내렸는데 한결 가벼워졌기 때문에 금연만큼은 정신 차리고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임대승이 때릴 수 있고 조용현이 때릴 수 있습니다. 동기생인 성종환이 후미권 마크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대승 활약에 나갈 것이냐 조용현을 활약에 나갈 것이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선행 시속은 비슷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조용현이 저력 있는 선수예요. 그 점 때문에 조용현이 때려주고 임진섭이 마크에 나가고 그 뒤로 성종환이 물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조용현은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임진섭이 조용현을 상대로 화끈하게 넘어서지 못할 것 같습니다. 과거 한 차례 동반 입상에서 조용현이 때리니까 임진섭이 조용현 넘어서지 못하면서 동시차 일고 나갔었는데 임진섭 머리가 아니라 조용현 머리였었죠.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기아를 내리긴 했습니다만 크게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전 7번과 5번의 동반 입상을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하고 5번인 것 같습니다. 7번하고 5번 쪽에 우선 하실 때 넘어서면야, 기아가 가벼워졌기 때문에 넘어서면야 성종환을 불러들일 수 있는 7번과 2번 동반 입상 정도는 7번과 2번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조용현 쪽에 7번하고 5번 쪽에 우선하실 때 7번과 2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수 있죠. 임대승의 선행을 임진섭이 몰고 가려고 해요. 그렇게 된다면 임대승도 타점 잡으면 시속감이 좋긴 합니다만 선발급 선수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임진섭 기아를 내리긴 했습니다만 회전력이 많이 좀 딸리는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조용현이 냅다 젖힙니다. 그렇게 된다면 조용현의 뒤를 마크해 나갈 수 있는 성종환이라든지 조용현의 뒷자리를 윤승기가 마크해 나가면서 임진섭이 또다시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배당이 만들어진다면, 얼마 전에도 조용현이 짧게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가면서 머리 한번 쳤어요. 짜릿함을 맛봤습니다. 5번하고 2번 동반 입상 공략해 볼 수 있다는 점, 5번하고 6번을 차선으로 공략해 보자. 5번하고 2번 가능하죠. 5번하고 6번 정도는 어차피 임진섭이 임대승 몰고 가게 된다면 후미권에 있을 선수들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5번, 2번하고 5번, 6번은 임대승, 임진섭 또 빠지면 노려볼 수 있는 차권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기아를 내렸기 때문에 회전력은 좀 살아날 것 같습니다. 조용현 버티기와 동기생인 성종환 마크 중에서는 전 5번과 7번이죠. 조용현 후미권 조용현 버티기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수급 결승 1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3대4의 맞대결인 것 같습니다. 김준일, 김주동, 안효은이 파업 선수들이죠. 신동현, 방극산, 여기에 김우영, 노형균이 비파업 선수들인데, 김우영하고 노형균은 또 수성팀 선수들이고 1번하고 2번 또 충청권 연합 가능한 선수들입니다. 과연 수성하고 충청권하고 타협점을 찾아 나갈 것이냐, 아니면 맞대결 경주로 진행될 것이냐도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분위기는 파업 선수들보다는 비파업 선수들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6번이 힘을 쓰고 김우영, 방극상, 신동현으로 순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김우영도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과거 방극산 활약이 나가면서 김우영이 직선 추입발로 재미 봤었습니다. 시속감도 제가 봤을 때는 방극산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만, 김우영 직전에 쳐보니까 저치기 11초 때 극초반까지 끊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노영균이 땡겨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우영이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김우영의 선정 가능성 쪽에 방극산과 묶어서 4번과 2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4번과 2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노련 안만 놓고 본다면 신동현이죠. 4번과 1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 2번하고 4번, 1번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4번과 2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방극산도 때리니까 11초대 초반 시속 끊어내고 있습니다. 방극산이 수성팀 선수 상대로 젖히면은 신동현이 마크에 나가죠.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충청권 협공 가능한 선수들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신동현이 마크를 놓치게 된다면 김준일이 쫓아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김준일도 훈련을 바짝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 마크에 만족했었던, 칩이 나오지 못했었던 모습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박용범하고 훈련하면서 뭐 자신감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회차는 몸과 직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타정선으로 방극산 뒤 물고 가게 된다면 2, 3 가능하죠. 충청권 협공입니다. 2일 가운주권 정도는 4번하고 2번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4, 2하고 4 하나죠. 2, 1하고 2, 3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파업 선수들은 노련함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는데 파업 선수들이 앞선에서 당겨줄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시속 감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비파업 선수들의 완승으로 경주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수급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 지점에서 격리란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이버 다음 플레이스토어에서 KR레이싱 격리란 검색 후 다운받으시면 핸드폰과 PC로도 동일하게 격리란 보실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